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6년 7월 11일 아침, 미국에 있는 테네시주 녹슨빌에서 자신의 일터인 주차장 공사 현장에 도착한 한 인부의 눈에 정말 이상한 광경이 들어옵니다. 남성이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위도순 풀어 헤쳐져 있고 심지어 바지는 벗겨져 있었죠. 게다가 주변에 막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고, 이걸 보니까 이거 남자가 술 먹고 저런 걸로 잠든 건가 했지만 사실 이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마구 떨어져 있는 상당한 양의 지폐들. 보니까 미국 달러도 있지만 캐나다, 심지어 독일 지폐도 보였습니다. 인부는 일단 가까이 다가가 봤죠. 그 남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너무도 많은 의문을 남기고 사망한 이 남자. 지금부터 그가 죽기 며칠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서남단 끝에 서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 국경과 가깝게 맞닿아 있어서 여기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운전하면 미국의 시애틀까지 도달할 수 있을 만큼인데요. 그곳에 살고 있던 블레어 아담스, 그는 이 서리라는 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주변 동료나 친구들, 어머니에게도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죠. 아무래도 건축회사 특성상 야근도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힘든 내색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자기의 일을 좋아하고 즐기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96년 7월, 그렇게 매사에 긍정적이던 아담스가 어딘가 모르게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을 느끼는지 다리를 막 떨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고요. 주위를 막 돌아보는 것도 있었죠. 굉장히 산만해요. 이런 산만한 모습이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이런 모습이 계속됐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고요. 낮에는 어딘가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이 나간 듯 했어요. 어머니는 이 아들의 달라진 태도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물어보는데 아담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선 안 되는 일이에요. 끝내 속사정을 얘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건 분명 무슨 일이 있긴 하다는 건데요. 그로부터 얼마 후인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아담스는 은행을 방문해서 그동안 예치해뒀던 적금을 다 빼고요. 심지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금과 보석까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인출합니다. 이때의 예금이 캐나다 달러로 약 6,000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5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금과 보석까지 합치면 그 가치가 약 1,0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그 당시 아담스에게는 거의 전 재산과도 다름없는 돈입니다. 이걸 왜 한꺼번에 인출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틀 후인 7월 7일 아담스는 이 현금과 보석을 챙겨가지고 캐나다 빅토리아시에서 미국 시애틀로 향하는 배에 탑승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겨요. 국경을 넘기에는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상하게 여긴 출입국 직원들이 신원조회를 했고요. 마침 그가 어렸을 적에 마약에 손댔던 전과 기록이 뜨게 됐죠. 그렇게 마약 거래상으로 오해를 받은 그는 입국 금지를 당해버렸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믿지 못할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그건 바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 아담스가 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막 두려움에 떨던 것도 다 이런 이유였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 누가 그런 짓을 벌이는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고요. 아담스는 그저 친구에게 내가 이 캐나다를 떠나서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친구 입장에서도 가정이 있는데 이런 일에 이제 연루가 됐다가 뭔가 나와 내 가족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게 되는데 이틀 후인 7월 9일 새벽입니다. 아담스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가려던 중 순찰대에 붙잡혔어요.
근데 이때의 사연이 좀 기고한데 단순히 그러니까 국경을 넘는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인상착의가 그 당시 수배 중이던 범죄자와 비슷했기 때문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신원 조회를 했고 오해가 풀렸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두려웠던 걸까요? 바로 다음 날인 7월 10일 새벽 아담스는 차를 하나 렌트해요. 닛산 차를요. 그리고 국경을 어찌저찌 넘는 데 성공하죠. 이후 바로 시애틀에 위치한 타코마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크행 왕복 티켓을 구입합니다. 왜 독일이냐? 라는 질문에 그가 예전에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도 있어서 익숙한 도시일 수도 있고 또는 예전에 독일인 여자친구를 사귄 적도 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거길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은 예상 밖으로 흘러갑니다. 잠시 후에 그는 독일행 비행기를 취소해버렸고 다시 이번엔 미국 워싱턴 DC로 향하는 편도 티켓을 예약해요. 자, 시애틀에서 워싱턴 DC는 거의 미 대륙의 끝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행기로 약 5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먼 거리죠. 그렇게 새벽 6시 45분 아담스는 워싱턴 DC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바로 렌터카 회사에 가서 흰색 토요타 차량을 빌립니다. 이후에 정신없이 운전을 해서 가요. 그러다가 250번 국도에서 오토바이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기도 했는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 따르면 아담스가 겉으로 봤을 땐 착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뭔가 어딘가 되게 급해 보이고 초조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아담스는 워싱턴 DC에서 남서쪽으로 약 800km 정도 떨어진 테네시의 녹스빌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한 주유소에서 목격됩니다. 자, 하루 만에 약 800km를 운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유소에 들려서도 기름만 얼른 채우고 다시 출발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차 문이 잠겨버린 일이 발생했죠. 키를 아무리 꽂아봤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결국 주유소에 다시 들어가서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수리기사까지 도착했습니다. 수리기사가 딱 봤더니 어라, 너무 황당합니다. 아담스가 그렇게 열려고 애쓰던 차 키,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차는 흰색 도요타 차량인데 도요타 차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탔던 그 닛산 차량의 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차 키를 헷갈린 겁니다. 정말 정신이 없죠.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 토요타 차 키는 어디 있는 걸까요? 수리기사와 주유소 직원까지 동원돼서 다 키를 찾아주려고 했지만 키는 보이지 않았고 아담스는 더욱더 이상합니다. 이게 키가 아니다 라는 것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계속 닛산 키로 도요타 차를 열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 수리기사와 직원은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라고 판단을 했고 일단은 견인차를 불러서 차를 공업사로 보내게 되죠. 거기 세워둘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담스를 주유소 근처의 한 호텔에 내려주게 되는데요. 로비에 도착한 그는 체크인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40분 동안 로비만 서성거렸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실제 CCTV가 남아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돌아만 다녀요. 그를 보고 있던 프론트 직원은 누구 기다리나 보다 라고 여기기만 했죠. 그리고 7시 37분입니다. 저녁이었죠. 마침내 아담스가 체크인을 하겠다 하면서 $100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이후에 직원이 거스름돈을 챙겨서 돌려주려고 하던 순간 아담스가 누군가한테 쫓기기라도 하듯 마구 뛰어나가더니 로비를 가로질러서 호텔 밖으로 그냥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면 캐나다에 살던 평범한 30대 미혼 남성이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서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캐나다를 탈출했고 미국 시애틀을 거쳐 워싱턴 DC에 도착합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한참을 달리다가 주유소에 가서는 황당하게 차 키가 없다 그러고 갑자기 호텔로 가서는 뛰쳐나가 버린 상황이에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목격한 이들은 하나같이 아담스가 너무도 불안해 보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라진 다음 날인 7월 11일 오전 7시 30분경에 공사장 인부가 이 호텔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한 거죠. 이미 숨이 끊어진 블레어 아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의 모습이 너무 기이합니다. 셔츠 다 풀어져 있죠. 바지 왜 벗겨져 있습니까? 시신 옆에 옷가지와 양말과 가방은 있어요. 그리고 몸 전체에 칼에 베인 것 같은 자잘한 상처들이 발견됐죠. 경찰이 이 상황만 딱 봤을 때는 먼저 옷이 벗겨져 있다는 것 때문에 성범죄를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긴 했지만 그런 흔적이나 DNA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강도 사건? 이상해요. 시신 옆에 있던 가방이 있었는데 이 가방 안에는 그가 지니고 있던 보석과 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돈을 노린 게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주변에는 아담스가 어떻게 해서 돈이 퍼지게 됐는지 아닌 범인이 이랬는지 모르지만 독일 돈, 캐나다 돈, 미국 돈이 막 흩뿌려져 있고요. 이 돈이 약 4,00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원에 달하는 돈이에요. 누구나 보면 욕심나서 가져가고 싶은 돈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시신에서 3.5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어젯밤 그가 그토록 찾았던 토요타 차 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키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놓은 차 키일까요? 테네시 대학 의학센터의 부검 보고서를 봤습니다. 일단 아담스는 머리에 둔기로 맞은 듯한 타박상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사인은 복부 천공에서 비롯된 폐혈증, 다시 말하면 위장이 파열된 만큼의 강한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명백한 살인이 확실하죠. 그리고 아담스의 손에서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발견돼요. 경찰은 이게 결정적인 단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DNA 조사 결과 일치하는 샘플이 없습니다. 정말 기이한 사건이에요. 죽음을 피해야 한다면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4,300km나 도망쳐왔지만 결국 이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서 그는 처참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인범이 거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계속 쫓아왔다는 걸까요? 아니 그러기에는 아담스는 너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착실하게 살았고 주변에 원한을 산 적도 없어요. 그렇게 그의 죽음은 모든 게 의문투성이로 남아있어요. 만약에 살인자가 여기까지 따라왔던 거라면 정말 영화 같은 일이죠. 물론 짐작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가 혹시 주변에 모르게 마약에 취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마약 전과로 인해 입국 거부까지 당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런데요, 부검 결과 체내에서 어떤 알코올이나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스의 친구에 따르면 그가 술을 끊은 지도 2년이 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혹시 피해망상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린 건 아닐까요? 무작정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주장은 조현병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자동차 키 헷갈려, 횡설수설했어. 이것도 뭔가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아무런 계기도 없이 평범하게 직장 잘 다니던 사람이 한순간에 정신질환을 보였다?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는 아담스의 주장대로 정말 그가 누군가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그가 독일로 가려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라는 점에서 헤어진 전 여친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데요. 실제로 전 그 독일인 여자친구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별하고 말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 전 여자친구와 아담스가 가족들의 눈을 피해 계속 은밀하게 재결합을 약속했지만 이걸 알게 된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쫓아와서 그를 살해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독일에서 캐나다까지 와서 다시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죽였다? 이건 엄청난 원한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면 그가 혹시 범죄 조직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우연찮게 회사의 1급 비밀을 알게 됐고 고용된 킬러에게 제거당했다는 스토리. 시간이 갈수록 이 블레어 아담스 사망 사건에 대한 소설 같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생전에 뭘 그렇게 그토록 두려워했고 왜 죽음에 이르게 된 걸까요? 블레어 아담스 사망 사건은 결국 지금까지도 수많은 의혹과 추측만 남긴 채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 없는 미제 사건,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